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편과 개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인간은 로고스에 따라서 살아야만 됩니다. 저는 이 주장이 지니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존재한다는 것과 대표한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백두산은 하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라산도 하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이라고 하는 일반 개념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산들을 공통으로 대표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두산은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는 모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산들을 공통으로 대표한다 이렇게 말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것, 그는 개별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편자는 대표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과 대표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구별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자는 동일화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일화도 불가능합니다. 이순신은 존재하고 동일화가 가능합니다. 페가수스는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보편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공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보편자는 개별자 안에서 개별자를 공통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만 실제로 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별자를 실제로 규정하지 못하면 보편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자 안에서 개별자를 실질적으로 리얼하게 규정할 때는 그 타당성이 입증되지만, 개별자 안에서 개별자를 규정하지 못하면 보편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nothing, 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자가 개별자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느냐, 실제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를, 못하는가를 끊임없이 구별해서 말해야만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등등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삼각형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삼각형들의 공통인 것은 두 변을 더한 게 한 변보다 크고, 즉 A 더하기 B는 C보다 크고, 세 각을 합친 것, 각 A 플러스 각 B 플러스 각 C는 180도라고 하는 공통 규정입니다. 그래서 두 변을 더한 게 한 변보다 크고 세 각을 합하면 180도라고 하는 이 공통 규정이야말로 삼각형을 삼각형이게끔 성립시켜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삼각형들 안에서 이 두 개의 규정들은 공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자는 개별자를 구속하고 지배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 보편자를 갖다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 유명론자들은 보편자는 존재하지 않고 그거는 단지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카미 이런 입장에 속합니다. 실제론자들은 보편자가 존재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아마 플라톤의 전통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보편자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보편자는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건전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보편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들 안에서 개별자를 실제로 규정하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용은 개별자를 실질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보편자가
개별자를 개별자로서 규정하는 그 활동성 속에서, 그 규정 속에서 그 보편자의 타당성이 입증된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다 없다, 이름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보편자는 개별자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으면 그 보편자는 타당한 거고, 보편자가 개별자 안에서 개별자를 실질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못하면 보편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틴어 라치오 에센디는 규정이나 근거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을 뜻합니다. 라치오 코그노스캔디는 지각이나 주어짐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둘을 갖다가 구별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직각삼각형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갖다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직각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게끔 해주는 그 규정을 갖다가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게끔 해주는 규정 조건들, 즉 두 변을 더하면 한 변보다 크고 세각을 합치면 180도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고 하는 이것이 직각삼각형을 직각삼각형으로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지각이나 관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은 근거에 있어서 더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들로 인해서 직각삼각형이 비로소 직각삼각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삼각형들을 보면서 이 삼각형을 삼각형으로 성립시켜주고 있는 본질 규정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감각적인 사물들로부터 그 개별자를 개별자이게끔 해주는 공통 규정을 갖다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논의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본질은 개별자를 실질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실제로 개별자들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자들로부터 개별자를 개별자로 규정해주고 있는 본질의 실질 규정들을 파악하고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은 개별자 안에서 리얼에게 in operation, 실제로 작동할 때 그 타당성이 입증되는 거고, 본질이 개별자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즉 not in operation, 작동하지 못하면 본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라는 것이 merely possible한 것이냐 아니면 really 리얼한 규정이냐, 이것을 끊임없이 구별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erely possible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really 리얼하게 규정할 때 우리는 본질이 개별자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 적용되는 본질 규정들은, 예를 들면 인간성이라고 하는 보편 규정은 인간이 아닌 것들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신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그래서 본질을 지닌다는 것은 보편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이 단지 해당되는 것들에 제한되게 됩니다. 인간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규정들, 예를 들면 인간성이라는 규정과 인간이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런 능력은 인간들에게만 고유한 거고, 인간이 아닌 것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인간이게끔 규정해주는 인간성이라는 규정과 인간이 이성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인간종에만 적용되는 거지, 인간종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는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는 항상 그 본질 규정들이 적용되는 한정된 영역을 지니고 있다는 거고, 그 한정된 영역 안에서 이 본질 규정들이 개별자를 개별자로서 규정하는 것으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만 됩니다. 자, 본질은 어떠어떠하다라는 보편 규정을 뜻하고, 실존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실존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실존, 그런 뭐 개별자가 존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존은
어떤 것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개별자들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으로서만 그 타당성이 입증됩니다. 이순신은 개별자로서 존재하지만 인간성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성은 개별자들을 실제로 규정하는 것으로서만 타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만 됩니다. 인간성이라는 본질 규정은 각 개별 인간들 안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지배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인간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성은 실제로 어떻게 규정되는가? 이 규정은 무엇임? what-is이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자는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것,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개별자는 본질 규정의 지배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자는 본질로부터 파생됐다, 연역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개별자는 본질이라고 하는 보편 규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을 지닌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본질 규정들이 적용되는 범위의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신은 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가 덕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신이 아니고 인간은 덕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해야만 됩니다. 인간이 아닌 것들은 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도대체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는 용맹할 수는 있어도 사자가 덕을 추구한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규정은 개별 인간들이 능력의 탁월함을 통해서 각자가 자신에게 속한 가능성들을 실질적인 것으로 완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이라는 규정이 개별자들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를 통해서 개별자를 규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인간성은 이순신이라는 개별자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인간성을 현실화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실제로 완성해 갑니다. 이순신이 된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인간성이라는 규정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이 점에서 그냥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할 바를 실제로 완성하는 행위를 통해서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더 탁월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개별자 이순신은 자기 자신을 실제로 규정하는 인간성을 현실화함으로써 이순신으로서 자신의 개별적 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인간은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더 탁월하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무를 넘어서 실제로 존재하게 함으로써만 개별자는 자신의 본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존재한다는 것과 실제로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탁월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확연히 구별됩니다. 인간성을 실현하고 덕을 추구하고 실현함으로써 개별 인간은 더 탁월하게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본질은 무엇임이라는 규정을 개별자를 실질적인 것으로 구속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본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를 넘어서 존재하는 것을 규정하고 지배함으로써 존재하는 것들은 더 탁월하게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답게 삶으로써 스스로를 현실적인 것으로 더 탁월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상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는 가장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어는 이제 allumfassend, 영어로는 이제 all reality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존재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를 넘어서는 더 상위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존재는 무엇임의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적용되는 한정된 범위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은 무엇임이라는 규정을 해당되는 것들에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성이라는 규정은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인간종에 적용되는 겁니다. 반대로 개별 인간들은 그가 인간에 속하는 것인 한에서 인간성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만 됩니다. 인간은 목적, 수단, 실현이라는 도구적 관계가 아니라 자기 목적적이고 주체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고 결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실존과 본질은 개별자를 규정하고 지배합니다. 본질은 개별자를 무엇임으로 규정합니다. 그런 한에서 존재의 포괄성은 본질의 규정을 통해서 한정된 것으로서 그때그때 해당된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구속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현재의 것을 넘어서 더 현실적인 것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간 개별자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것을 넘어서 더 현실적인 것으로 이행함으로써 인간 개별자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이 비로소 될 뿐입니다. 자, 실존은 본질을 현실화하는 현실성으로서 개별적인 것을 규정하고 완성합니다. 인간은 이 점에서 끊임없이 인간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니체는 위버맨시를 통해서 위버맨시를 항상 자기 자신을 넘어서 가는 것, 초인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우리가 되어야 할 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완성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은 샤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자유에 저주받은 것, 자유에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됨으로써 존재의 충만함을 즐기는 존재입니다. 자,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대의 딸입니다. 헤겔은 이제 Philosophy ist ihre Zeit in Gedanken erfasst. 철학은 사고로 파악된, 포착된 자기 시대의 딸이다,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시에 영원성의 흔적을 추구하고 영원성을 따라가고 영원성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대의 딸이자 영원성의 어떤 흔적 위에서 있는 그런 긴장된 존재입니다. 개별자가 보편 규정을 자기화하는 과정과 보편 규정이 개별자를 실제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으로서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개별 인간 안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두 규정들을 완성하게 될 때 인간은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더 탁월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에른스트 카실러는 이것을 갖다가 인간은 상징적 존재다라고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과 비동일의 동일화 과정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되어 갑니다. 칸트의 주장처럼 인간은 자기가 되어야 할 바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이 과제를 자발적으로 수행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자기 계몽을 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기 계몽이야말로 인간이 주권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에 대한 가장 완성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